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개미양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밤 12시에 집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흥에 왔더니 5시더라고요. 여기 이 장소로 내비를 찍고 왔는데, 그래서 좀 잠을 못 자서 약간 좀 알딸딸한 그런 상태라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저 역시 역사 불교사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청관보살 신앙 이렇게 사상 쪽으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걸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그러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들으셨지만 천관, 지제, 탑산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그 말들이 전부 다 똑같은 뜻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의 단어인데 그걸 뜻으로 번역을 하느냐 음으로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천관산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지제산, 어떤 때는 탑산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청관산과 청관보살 신앙의 기원, 오늘 우리 신도님들 많이 오셨는데 청관보살 신앙이 어떤 공능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시지요.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경전에 우리가 문수보살이나 관세음보살에 대해서는 설해진 경전도 많고 연구도 많이 되었지만 청관보살님이 계신 경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중에 그나마 이제 많이 등장하는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대수 긴나라 소문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요번에 좀 제가 청관보살에 관련된 거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찾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경전에서 저는 청관보살을 찾았거든요. 그리고 각 나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포함해서 5개국의 청관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제가 그 전에 이미 발표했던 건데 그걸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한국의 청관산과 청관보살을 신앙을 논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분이 원표라고 하는 스님이시지요. 그래서 원표 스님에 대해서 제가 석사논문을 썼었는데 한참 우연히도 이분한테 제가 딱 꽂혀가지고 뭘 막 찾다가 보니까 중국에서 이분에 대한 자료가 제법 나오는 거예요. 중국 자료 중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는 불과 몇 년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거의 말년에 오셔서. 그런데 중국에서는 50년 이상을 계셨어요. 그 어떤 일정 지역에서. 그래서 이제 원표 스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청관산에 있는 청관사, 우리 여기 한국의 청관사입니다. 그리고 청관보살의 신앙의 전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어딘지 아시지요? 네, 특징이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마치 머리에 멋진 관을 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청관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청관산도 특징이 이렇게 바위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천 머리관, 그래서 머리에 그렇게 관은 신분이 높은 사람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천관보살 신앙의 공능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필 제가 꼭 고구려라고 붙였어요. 시기로 봐서는 고구려가 망한 직후거든요.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 본인의 정체성은 아무래도 고구려에 있었는지 중국 측 기록에 고구려로 나오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원표의 천축구법행인데 제가 박사 논문을 천축구법승 15명에 대해서 썼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원표 스님은 석사 때 했었고, 그때 이제 밝혔던 게 670에서 760년,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분이 생존했던 기간이 저 정도 됩니다. 한 670년 고무렵에 태어나서 760년 정도에 돌아가셨는데 바로 760년 요때가 이제 이 장흥에 와서 계실 때였어요. 그래서 이 허엄승 원표가 천축으로 이제 이 경전을 가지러 갔었는데 천축에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성지순례도 있겠고 또 이제 번역이 조금 이상해서 확실히 알고 싶은 경전, 천축본 범어로 된 거 그걸 가지러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나란다 대학에 유학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분의 경우에는 화엄경을 가지러 갔는데 화엄경은 이렇게 60번본, 80번본, 40번본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0번본을 그동안 계속 쓰고 있었는데 요 699년 요때 바로 원표 스님이 어디죠? 이제 구법을 하던 그 시기예요.
그때 중국은 무측천입니다. 측천무후 아시지요? 그래서 중국 황제 중에서 유일하게 여성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때 요걸 우리가 즙이라고도 있지만 이때는 측이라고 읽어야 하는데 요 부분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즉 천조에 이렇게 해석을 해서 원표 스님이 이것보다 훨씬 뒤에 활동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장흥에 또 유명한 보림사 있잖아요. 보림사를 원표 스님이 창건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보림사는 859년입니다. 창건 연대가. 그런데 원표 스님은 759년 고무렵이 마지막 기록이기 때문에 100년 후에 세워진 거예요. 원표 스님이 760년 정도에 입적하셨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100년이나 후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 조금 이제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요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80번본 화엄경이 66번본은 이미 읽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의상이 나오고 아유광이 나오고 하는 게 다 화엄경하고 관련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60번 화엄경에도 청관보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무렵에 그 이제 화엄경이 훨씬 더 완성되었다고 80번본이 새로 나왔다는 소문이 돈 거예요. 그래서 이 무측천이 그 최초의 여성 황제잖아요. 힘이 굉장히 파워가 셌겠죠. 그래서 이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정국에 여기 우전이라고 하는 나라에 사신을 보내는데 타클라마칸 요 그 이름이 살아서 돌아올 수 없다 이런 뜻이래요. 타클라마칸이 그만큼 위험한 곳인데 여기 그 사막 남도에 우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가 화엄경을 편집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신을 보내서 실찬한타라고 하는 우전의 왕자 출신 스님입니다. 이 스님까지 모시고 와서 번역을 새로 했어요. 그런데 하필 그 시기에 원표 스님도 이 천축국어편을 한 거예요. 바로 80번본을 구하기 위해서. 시기가 겹치니까 이미 중국에 와서 한역이 됐기 때문에 금방 번역이 됐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원표 스님이 그걸 가지고 와서 번역을 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복건성, 중국 복건성으로 가서 50년 동안 이 번본 화엄경을 가지고 조석으로 읽으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처음으로 화엄 관련돼서 생긴 사찰이 화엄사예요. 지금도 남아있는 유명한 사찰입니다. 그리고 이제 40번본이 있고요. 예, 그래서 있었죠. 그래서 이 천관이라고 하는 말이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천관, 지제, 탑산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천관, 지제, 탑산, 우두도 아까 나왔습니다. 김태희 선생님 발표하실 때. 그리고 상산이라는 게 있고 가야산 다 아시죠? 그 가야가 범어로 바로 상산이에요. 코끼리 머리예요. 상두, 코끼리 머리.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코끼리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큰 동물, 그래서 아마 우두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다 같은 말인데 범어의 짤비아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거거든요. 그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이런 말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해양 실크로드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장흥 그러면 굉장히 저도 5시간 걸려서 온 먼 곳이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그렇지만 신라 때 생각해 보면 견장선, 무역선들이 드나들던 해양 실크로드의 아주 중요한 항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외진 곳이라고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불교가 일찍 들어올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해양 실크로드를 이용해서 천축으로 봤던 유명한 의정, 금강지, 불공, 또 우리나라의 왕원 천축을 쓴 해초 스님도 그렇지요. 다 해로를 이용한 분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실크로드 그러면 육로만 생각하지만 해로가 어떤 시기에는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역시 원표라는 스님도 해양 실크로드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천관산이 있는 곳이 스리랑카 그리고 인도 상장법사 현장은 인도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천축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천축 인도를 말하고 서역 그게 바로 아까 나왔던 우전이라는 곳이고 그 다음에 당나라 즉 원표 스님이 50년 있었다는 복건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청관산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 5개의 청관산이 있는데 그 중국의 불광대사전에 보면 이렇게 중국하고 스리랑카하고
천축하고 3개만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우리나라에 청관산이 있고 그 다음에 서역에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화엄경을 보관했다는 것은 분명히 청관보살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현장의 대당서역기에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구글로 했더니 황관봉이라고 하는 이름의 봉우리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사진 있습니다. 자, 여기가 복건성에 영덕현 원효 스님이 50년간 머물렀다라고 하는 나라연 굴입니다. 멋지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전국에서 가지고 온 화엄경을 50년 동안 낭독하다가 그걸 경전을 거기다 두고 이제 바다를 건너 신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전이 저는 조금 더 가까이서 본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바로 금방 그 나라연굴 앞에 있는 비석인데 당나라 때 신라국 보승 원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첫국대도 보면 뭐 측천조에 그래갖고 하여튼 측천무시기에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탑이고요. 지행스님 이거 보셨죠? 네. 자, 그래서 화엄경에 청관보살뿐만이 아니라 제보살 주척품, 그러니까 여러 보살들이 사는 그런 곳에 대한 설명하는 품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동남방에 지제라는 산이 있는데 지제, 청관 같은 말입니다. 그 청관보살과 일천인의 그 번석들이 상주하는 곳이다. 그리고 이제 또 보통 우리가 보살 그러면 우리 대장경도 8만 대장경 그러듯이 8만 4천 대장경이거든요. 그러니까 8만 4천은 굉장히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살도 8만 4천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주처지가 있는 보살은 22명밖에 안 돼요. 명 이름은 사람이지만 편의상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인도에 있고 중국에는 5곳이 있다고 그럽니다. 발표지되는 표로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문수보살은 우리나라에도 오대산이 있지요. 오대산은 인도, 티베트, 중국 굉장히 많은 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수보살 인기가 그만큼 좋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관보살이 청관산에 계시고 빨간색으로 한 이유 우리나라에만 계십니다. 그러니까 법기보살이 거주하는 금강산은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22보살 주처지 중에서 우리나라에 3군데인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장흥에 계신 거예요. 대단하지요? 자, 그리고 이제 선행연구에서 그래도 이제 청관보살에 대한 어떤 규정을 짓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께서는 이제 더욱 지방적이고 대중적이며 실천지향적 성격을 지닌다라고 이렇게 청관보살의 어떤 규정을 하셨는데 말은 그렇지만 오대산도 지방적이고 대중적이고 실천지향적이고 법기보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외진 곳이에요. 그래서 이건 모든 보살들의 그런 공통적인 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대수 김나라왕 소문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김나라라고 하는 천인 중에 하나인데 천룡팔부 중에 하나인데 노래를 하고 춤을 잘 춰요. 남성 여성으로 나뉘어서 남성은 노래를 잘하고 여성 김나라는 춤을 잘 추는데 그 김나라를 다른 말로 간다르바, 건달바라고도 하거든요. 우리가 아는 건달이죠. 깡패 건달. 그 건달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대수김나라왕 소문경에 의하면 청관보살이 자기 수행은 물론이고 중생 제도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상부벌이 하와 중생이지요. 나아가 교화의 방편으로서 기약과 가물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건 아마 김나라의 공능을 잘못 아시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발표문에는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저도 제 나름대로 규정은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경전에 근거해서 규정은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아까 원효스님이 가지고 있다가 그게 이제 80번 본이니까 아마 양도 많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고 왔는데 그게 5월이라고 하는 나라의 전숙이라고 하는 왕의 귀에 들어가서 원묘라는 신라스님이 있었는데 그 경을 두고 갔대더라. 그래서 그걸 모셔와서 화엄사라는 절을 지어라. 그래서 여기가 바로 화엄사입니다. 근데 그 산, 중국의 청관산이 얼마나 멋진지 천하제일산이라는 지명이 붙을 정도로. 지금 여기 가보셨죠? 저 못 가봤습니다. 아쉽게도.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바로 그 원표 스님이 우정국에서 가지고 온 80권본 화엄경을 모셔놓은 곳입니다. 그 복건성 영덕현 화엄 신앙의 아주 저기 중심지이죠. 자, 그래서 바로 그 청관보살 신앙을 상으로 조성을 했더니 그리고 미로자납으로 수인을 하고 머리에 좀 이렇게 사진 그 효과를 살리려고 이렇게 찍었나 본데 잘 안 보이시지만 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꽃잎이 10장인데 여기 한 장 한 장마다 다 한 분의 부처님이 새겨져 있어서 아까 왜 그 천명의 권석을 거느리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 금강산의 봉우리가 몇 개인가요? 금강산 찾아가자 12,000. 네, 그래서 아까 그 법기보살은 12,000명의 권속을 거느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불교랑 관련되는 그런 그 용어가 많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관보살을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는 모셔서 조성을 해서 모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인데 요 한 분 한 분 여기 꽃잎마다 10장의 꽃잎에 모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또 따로 조성을 했어요. 혹시 한 분 모셔오셨나요? 어느 분 누가 또 제가 모셔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1000존 중에서 지금 없어지고 947존이나 남아있다고 들어서 혹시 스님 모셔오셨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관보살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청관보살, 천관주처라고 해서 청관보살이 살만한 곳이고 여기가 설법을 했던 설법대라고 그럽니다. 복건성입니다. 좀 시간이. 그 다음에 청관산 중에서 가장 먼저가 아까 우리가 그 아유광 관련해서 기원전 233년 그런데 그 아쇼카 대왕의 아유광이죠. 인도를 처음으로 통일을 했고 그 아들과 딸이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힌다 장로와 상가미타 공주인데 그 두 자녀에게 이제 스리랑카에 가서 그 불법을 펼치라 이렇게 해가지고 기원전 3세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아유광탑하고 같은 전설 그 50이랑 같죠. 그런데 이제 전설에 의하면 이 마힌다 장로가 하늘로 이렇게 날아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관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스리랑카의 청관산이에요. 이거는 이제 박물관에 왕이 지금 귀의하고 있고 스님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스리랑카에서는 청관산인데 스리랑카 말로 미힌달레, 마힌다 장로의 언덕 뭐 이런 뜻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걸 미사가산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게 스리랑카의 청관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도의 청관산은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가본 곳인데 보통 이제 그 인도에는 산이 없잖아요. 대강고원밖에. 그래서 대강고원에 이제 엘로라 아잔타 석굴이 있는데 이런 식일 거다. 그런데 여기가 그곳이라는 거는 아니고요. 인도에 천관산이 있는데 그곳은 아까 그 마힌다 장로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곳도 청관산이고 스리랑카로 가서 그 교화를 처음 펼친 곳도 청관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저는 웃기고 싶습니다. 우정국의 청관산이라고. 왜냐하면 지금 우정은 중국에 들어가 있는데 중국말로 황관봉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정, 옥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화전이라고 하는 기원전 76년경에 불교가 전래돼서 기원후 3세기경에 서역 불교 전성기를 모아 그래서 오죽하면 화엄경이 여기서 편집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화엄경은 이제 단행본으로 뭐 작은 소품으로 있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뒷품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대승경전들을 전하는 전처기지 역할을 했고 이 화엄경 편집은 역대상복이나 또는 그 현장의 대당서역계 그런 데 보면 작부가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의 이제 신장의 파르갈릭으로 추측을 하고요. 거기가 저는 우전의 황관봉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는 여기에요. 우전에 공통적이지요. 산위가 이렇게 바위로 되어 있다는 이게 황관이고 천관이고 지제고 탑산이고 그래서 천관산에 지제사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관은 뜻으로 뿌리한 거고 지제는 짜이띠야, 찌띠야, 지제 이렇게 된 거예요. 중국어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호티라고 하는 우전이거든요. 이게 타클라마칸 사막이고 사막은 뭐 굉장히 위험하지만 이 남도와 육도의 오아시스 도시들 여기를 이제 그 사막 북로 남도 이렇게 말하는데 그곳입니다. 여기서 그 화엄경을 구해가지고 보셨죠.
그래서 한 80세 정도까지 살았다고 본다면 670년경에 태어나서 760년경까지 살았다고 보면 이 화엄경, 80번번 화엄경 관련해서는 딱 들어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 자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스리랑카 우성부 장흥의 청관부산 주처지 지제 청관 같은 말이라는 것. 자 중국의 사료에 보면은 삼산지 이거 읽지 않으세요? 삼산리라는 지명 혹시 삼산리 사시는 분 안 계세요? 계시죠? 삼산리 이게 이 바로 복건성에 있는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뭐 대덕면, 관산면 있나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 중국의 삼산지, 민서, 영서변지 지방지들입니다. 지제사지, 지제산기 여기가 아주 시기가 앞서고 그 다음에 이제 송고승전에서 약간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 요거는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림사사석기하고 요건 우리나라 거지요. 그래서 이제 시기로나 그 사료적인 그런 그 사료의 어떤 그 지방지가 훨씬 더 좀 이렇게 앞서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근거해서 원표 스님이 측천조, 무측천조에 요거를 즉 천조에 이 송고승전에서는 원표 스님이 천보영간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디 나올 텐데 실제로 원표 스님이 갔던 것보다 한 50년을 늦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갔던 것은 684에서 705 요때가 측정무가 실제로 50년 정도를 정권을 쥐고 있었지만 황제로서 활동했던 시기는 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80번번 화엄경 번역하고 변주어 본다면 딱 요 시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신라를 떠나서 중국과 서축을 거쳐서 발상지인 우성국에 가서 80번번을 구하고 남중국의 복건성 지제산에서 50년을 수행하고 755년에 신라로 돌아왔다. 760년까지 살았다. 근데 그 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는 걸 봐서 이때는 이제 입적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관산에 보면 요런 전들이 있는데 다 동의 이음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장흥청관산 한 번 더 이제 눈맛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등에 대해서 하는데 그 80번본 화엄경 제조설 제보살지척품에서 시망보살이라고 시망보살 설법에 의하면 자비로 세상을 구하는 신통광대의 여러 보살들이 있는데 상과 바다 등 2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동남방에 지제산이 있고 그런데 그 중에 3개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중국의 지제산 청광불국으로 복해장엄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청광보살의 어떤 공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간의 지위나 관위를 주도하는데 아까 앞에 앉으셨던 그 지위와 관위를 갖고 계시거나 원하시는 분들 다 어디 가신 거예요? 그분들이 여기 계셔야 돼요. 그죠? 수험생이 있거나 이러면 청관산에 열심히 올라가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복해, 그래서 복덕과 지혜를 장엄한다. 그래서 복은 육도 중에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등의 그런 선업으로 이타에 속하고 해는 자리에 속하는 이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전에서 대수김나라 왕성문경에서의 청관보살의 역할이 주인공은 김나라 왕입니다. 그리고 설법은 부처님이 하셔요. 그런데 질문을 청관보살이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뭘 모르면 질문할 수 있나요? 뭘 알아야 질문을 해요. 그죠? 청관보살이 그래서 뭔가를 알기 때문에 부처님께 이제 질문도 하고 또 그 법회 장소를 한꺼번에 이렇게 막 신통용을 부려서 옮겨도 드리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대수기나라 소문경을 과문이라고 해서 경전을 좀 이렇게 해부를 해보려고 했는데 좀 어렵고 시간이 좀 그래가지고 그냥 그 경전에서 청관보살의 질문 중에 대표적인 것만 뽑아서 자료집에 실었고 그거는 이제 제가 다음 과제로 좀 미뤄뒀습니다. 그래서 청관보살이라는 이 보살은 이런 경전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냥 말 한마디 없이 법회의 군 중의 하나로 등장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마라집이 번역한 이제 이 경우에서는 보리심을 권하고 보살행을 닦거나 성불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야공사상 계승보살의 수행을 설명하는 그런 경전과 비슷하고 인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경우다. 그래서 그것으로 보아서 천관보살이 굉장히 신비한 위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관보살이 질문을 하고 후에 대수기나라 왕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면서 묘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청관보살의 문법, 어떤 것을 묻는지. 그래서 이 경은 특히 이제 육바라밀, 방편바라밀, 공성 등의 대승불교 의리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승경전에서 굉장히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그 대승진나라와 소문경을 범어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왕사성 기사구산에서 지내던 때 일로 청관보살이 28가지 질문을 하는데 부처님이 각각 사법을 들어 대답하는 그 과문을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하여튼 완성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김나라왕이 물은 이제 보주산매에 대해서도 물의 지혜를 잃지 않는 그런 마음, 굳센 뜻을 저버리지 않는 마음, 그런 80가지 법을 들어서 대답하시고요. 그래서 역시 이제 대승보살의 실천과 수행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중생구제를 위한 방편바람을 역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권 1에서는 부다의 설법을 듣기 위해서 여러 보살이 모이는데 그 중에 이제 상수보살이죠. 33번째. 근데 문수보살이나 더 유명한 보살이 뒤에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어 보살은 다음과 같이 이제 부다의 설법을 구하고 사립을 빈다라원들에게 계속 질문을 하면서 이끌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 청관사에 대해서 저는 사진은 제가 찍은 거 전혀 아니고 이제 오늘 이번에 가서 좀 찍어야 되는데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 아무튼 이제 청관사의 이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넣었습니다. 이렇게 장흥에 청관보살이 인식될 수 있었던 이유, 해양가라는 특성을 저는 제일 크게 꼽으신데 교통이 편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크로드라고 하는 게 기원 전후에 실크가 주로 이제 서양으로 로마까지 갔잖아요. 실크는 그 시기에만 갔어요. 그 다음에는 실크는 딴 데서도 다 재배가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럴 때 이 해양 실크로드는 주로 그 계절풍을 타고 정기적인 상선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다녔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게 굉장히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타 지역과의 교류가 활발한 곳이었다. 그리고 또 복건성 영덕편하고 굉장히 이렇게 좀 비슷하게 바닷가, 역시 거기도 중요한 해양 실크로드 도시 중에 하나이고요. 청관사는 지금 그 향이 동북으로는 관산이래, 남서쪽으로는 대덕읍에 연하고 있는데 이런 용어들 관산, 대덕, 이제 원표대덕, 삼산, 아까 우리 삼산지라는 중국책 보셨죠? 이런 지명과 함께 청관산에 위치한 원표대덕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제 보기에는. 자, 그리고 또 이제 청관산 산의 공통적인 그런 모습, 산 꼭대기가 가야산도 그렇거든요. 멀리서 보면 연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그런 암벽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등의 청관산과 비슷하다. 그리고 그 장흥 청관산 청관보살 신앙은 결국 인도에서 발생해서 우선으로 가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까지 전해든 보살 신앙의 하나로, 정말 이건 특이한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나라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죠? 청관보살 진앙지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80번본 화엄경. 그러니까 화엄경하고 관련해서 의상도 나오고 아유광도 나오고 다 화엄경하고 관련되는 것인데 특히 80번본 화엄경의 전래와 유행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진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 원표가 그렇게 이제 여기저기 지제산을 찾아다닌 이유는 지제산이 화엄경에 묘사된 불국 연화장 세계의 축소판이었기 때문이다. 악을 없애고 복을 낳는 보살로 천룡팔부가 모두 청관보살에게 예배하고 천복의 증정을 구한다. 또 청관보살 신앙은 이 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중요 질문자가 되어서 발보리심을 원하고 보살을 갖다가 성불하게 한다. 천관 또는 다른 말로 보석으로 장식하니까 보관보살이라고도 하거든요. 요게 이제 결론입니다. 청관보살의 공능은 인간의 복해, 지혜와 복덕을 장엄하고 지위와 관의를 관장하는 것으로 수험생이나 각종 시험에 도전하는 현대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신앙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고맙습니다.